2절에서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메모리를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메모리는 이렇게 CPU가 있었고, 다음에 램 메모리, 다음에 HDD, 하드디스크나 SSD가 존재하고, 여기 안에 또 캐시가 존재한다고 했고, 레지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걸 램 메모리에서 사용해 또는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개발자가 일일이 지정해 주게 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걸 짠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는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동작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신경 쓸 일을 없애준 거야. 이런 역할을 누가 담당한다? 운영체제가 이런 역할을 다 담당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큰 메모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의 큰 메모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우리는 이곳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운영체제가 각각의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적인 중간에 어떤 MMU라는 다른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에 넣고 그리고 또 불러오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얘기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잊어도 돼요. 있고 이 부분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 가상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절에서 우리가 물리적 메모리 기반으로 성능 뭐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서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복잡한 메모리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는 커다란 복잡한 물리적 메모리를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커다란 메모리로 취급을 하고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실행 중인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보통은 프로그램이라고 안 부르고 프로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하나의 가상 메모리 덩어리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그림이 이렇게 프로세스 1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큰 가상 메모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와 같이 파란색이 전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상 메모리 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몇 비트 운영 체제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32비트 CPU에 32비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짰다면 이 크기가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 4GB의 크기를 갖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각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4GB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큰 가상 메모리를 가진다는 거야. 그렇다고 정말 4기가를 한꺼번에 혼자서 독차지해서 다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각자 자기만의 이런 프로세스들은 자기만의 가상 메모리들을 가지고서 이곳에 이제 이 영역에 P1이 사용을 하고 있고 P2도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P3도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운영체제 쪽에서 이것들을 MMU라는 걸 통해서 야 너는 실제 피지컬한 물리적 메모리에 여기 램 영역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이걸 이쪽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는 거야. 실제 물리적 메모리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읽어서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메모리에다가 배치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배치를 읽어서 배치를 시켜주는데 이 데이터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캐시 영역에 배치될 거다라고 컴파일 시에 지정이 됐다면 MMU가 이것들을 읽어서 이제 캐시 영역 쪽에다가 갖다가 지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 메모리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CPU 안에 있는 뭐 캐시라든지 레지스트라든지 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는 수압 메모리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당장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 이제 MMU가 배치를 시켜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여기는 누구 OS가 관리하는 영역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이 자기만의 가상 메모리 영역 이 부분의 메모리를 읽고 쓰고 하게 된다는 거야. 이 부분에서 쓰게 되면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운영체제가 피지컬한 메모리에 배치를 시켜주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다? 여기에 있는 가상 메모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이런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3대 운영체제가 있죠. 이때 이 사용들이 사실 거의 유사해요. 리눅스나 맥OS 이거는 조상이 거의 동일해요. 유닉스 쪽의 조상을 따랐기 때문에 내부의 메모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사하고 윈도우즈도 처음에는 달리 갔지만 나중에는 유닉스 쪽에서의 그 메모리 정책들을 거의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각 프로세스별로 지정해 두고서 메모리 관리 유닛 MMU를 통하여 물리적 메모리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리적 메모리는 실제적인 아랫단이고 여기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운영체에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띄우게 되면 거기에 각각의 하나의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 주게 되고 이 부분이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 메모리. 자, 그럼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을 하며 다루는 메모리는 이 가상 메모리 상의 주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아래 단계의 MMU와 물리적 메모리 간의 관계 등은 운영체제 쪽에서 다루게 되는 거고 현재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상 메모리의 이 크기는 32비트 CPU인 경우 2의 32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이렇게 4GB의 크기까지 가능해지고 64비트 CPU의 64비트 OS로 만드는 경우에는 2의 64성 16EB의 크기로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밑에 대략 자주 쓰는 것들을 조금 이 페타나 엑사바이트는 뭐 들어보기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더 커지면 아마 들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운영체에서 컴퓨터에서의 크기 얘기할 때 제일 아래 1비트가 존재하죠. 1비트. 비트에서 최소 단위, 메모리일 때 최소 단위가 돼. 최소 단위. 그렇지만 비트 단위로 하면 표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 이게 8비트가 모이면 우리는 1바이트라고 하죠. 1바이트. 8개가 모인 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는 동일해. 1바이트가 1024개 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우리는 1kb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이걸 이제 2의 10성이 돼서 1024kb인데 보통 우리 수체계에서 키로 같은 경우는 10의 3성이에요. 10의 3성. 그래서 여기에서 10의 3성인데 그냥
이걸 빌려와서 킬로바이트, 메가 이런 식으로 같이 커지게끔 표현을 한 거고, 좀 더 엄밀하게는 조금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도 2의 10성계가 모이면 1024개가 되는 거. 또 1kb가 1024가 되면 얘가 1kb가 2의 10성계가 또 더 늘어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가에서 1024메가바이트는 기가바이트, 1기가가 1024기가바이트가 되면 1테라바이트, 테라에서 또 1024테라바이트가 모이면 펩타바이트, 펩타가 1024 펩타바이트가 되면 1 엑사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단위 한번 구경을 해본 거예요. 64비트인 경우. 그러면 이 의미는 CPU 이거의 32비트냐 64비트냐 사실 이거는 이 하는 의미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를 얘기해요. 처리하는 비트 수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값이 커진다는 거는 한 번에 처리하는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데이터 처리 속도도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커진다는 게 되고 또 이 비트의 수가 많은 만큼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도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가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가상 메모리에 이 메모리를 인식할 수 있는 가상 메모리 및 실제 메모리도 되겠죠. 이거의 범위, 크기도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요즘은 이제 보기도 힘든데 32비트 CPU에서는 물리적인 메모리를 4GB까지만 인식이 가능했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8기가, 16기가 이렇게 꽂았더라도 거기에서 돌고 있는 CPU와 운영체제가 32비트 CPU의 그 32비트 OS라면 4기가까지 밖에 활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여기에 기인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64비트 CPU에서는 16엑사바이트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흔히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엄청나게 무한까지 하기엔 조금 오반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메모리까지 달 수 있다 되는 거죠. 개인이 사용하는 PC에서는 볼 가능성이 없지만 기업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또 모르죠. 이 정도까지 쓰고 있는 곳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상 메모리 얘기. 그 다음 가상 메모리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상 메모리가 통으로 해서 OS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잡힌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CPU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위가 너무 커지면 설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32비트 CPU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자 4GB 이 자체도 상당히 큰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이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해준대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창고에 물건을 정리를 하는데 막 그냥 있는 순서대로 뒤죽박죽 써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슷한 종류가 왔을 때 넣기도 불편하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목적의 물건들을 이렇게 같은 상자에 모아서 넣어둔다면 그러면 이제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가상 메모리에서 크게 한 4개의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놓고 C 언어 공부할 때 얘네들 한 4개의 영역을 활용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코드 영역 같은 경우 이제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를 저장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드디스크나 안에 이렇게 실행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에서 실행해 줘라고 하면 얘가 이제 프로세스화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메모리 상에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코드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영역, 이게 이제 코드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코드 영역. 다음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유지할 데이터를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영역은 이 우리가 실행할 프로세스를 하나 띄우게 되면 그러면 얘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되는 데이터는 이쪽 영역에다가 저장을 해두겠다라는 게 될 거고요. 다음 스택 영역 같은 경우 이제 보통은 요 제일 아래쪽에 표시를 해주는데 스택 영역은 잠깐 사용하고 그리고 삭제할 데이터를 이 스택 영역에 넣고 사용을 하겠대요. 그리고 이름이 스택인 이유도 이게 차곡차곡 위로 좀 쌓여서 올라오는 듯 형태로 얘가 사용이 돼. 그러면 쓰고 나면 얘를 지운다기보다는 얘의 위치를 요 아래쪽으로 옮겨주게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 영역이 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영역이 이 스택 영역이 될 거예요. 다음 이제 힙 영역 같은 경우가 여기 프로그래머의 필요에 의해서 이 영역에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얼마만큼의 크기를 얻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큰 공간이고 힙 영역은 아주 작아요. 영역이 좀 공간이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힙 영역, 스택 영역이 작은 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큰 영역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힙 영역에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쪽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가상 메모리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은 가상 메모리 영역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4GB 크기로 각 프로세스가 하나의 가상 메모리를 가지는데 이걸 아래와 같이 이러한 영역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될 거다. 이까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2-3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 언어에서 어떤 형태로 변수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어느 영역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